자, 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지방지 7급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신석기 시대 옳지 않은 것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석기에서 철기시대까지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 거 같죠? 나와도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로 신석기하고 청동기 시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석기, 청동기 여러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왜? 시작할 때 처음이거든요. 진도 나올 때도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해봐야지 이러니까 아주 집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나만 틀려? 그러면 그냥 엄청난 1점 한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5점이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신석기 옳지 않은 거예요. 기억본에 보면 누가 그래, 동무덤은 철기시대 때 등장했다고. 아니에요. 학설이 바뀌었죠. 언제 등장했습니까? 청동시대 등장해서 심지어 삼국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어차피 신석기니까 청동기에도 틀리긴 틀리죠. 자, 뭐라고요? 동무덤은 청동시대에 나타나 이어졌다. 또 하나, 널무덤은 확실히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철기시대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일정에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동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7급에서는 뭐라고도 하죠? 옹감묘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또, 자, 널무덤은 7급에서 뭐라고도 합니까? 한문호 토강묘라고도 얘기하지요. 자, 그런데 또 뭐라고도 하죠? 토강묘를 이렇게 하죠. 운무덤. 근데 운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9급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운무덤은 9급에서는 운무덤이다 또는 널무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은 7급에서는 씁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동무덤. 밑에 거는 널무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급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듣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전 9급인데도 지금 7급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럴 때는 9급 하는 사람 이거는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가겠습니다. 자, 2번 어떻습니까? 역시 수업할 때 얘기했죠. 7급 하는 사람은 방추차 외우라 그랬죠. 근데 9급에서는 방추차 편 안 쓰죠? 뭐랍니까? 가닥박기. 기억하시죠? 안 써도 되겠죠? 가닥박기. 자, 그러면 분명히 신석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어떻습니까? 맞죠? 단, 이른자 빠지고서 민문이 독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청동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 있는 거고요. 덧문이 독이니까 신석기지만 덧띠독이 하면 덧띠독이 그러면 철기시대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4번이 있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신앙도 나타났죠. 누가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앙이 처음 발생한 것이 신석기다. 아니에요. 처음 나온 구석기인데 구석기 때는 신앙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구체적 신앙이 이름이 보이는 것은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조상숭배 등 이런 종교가 나왔다면 신석기요. 선민사상, 거석숭배 등의 신앙이 나왔다면 청동시대가 되는 거죠. 됐죠? 답이 1번입니다. 2번에 이것이 나타난 시기에 백제왕이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진시대라고 하는 것은 진시황이 진이 아니지 한문이 사마시들 얘기하는 건데요. 옆에 보니까 구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고구려인가 보죠. 고구려 요동을 차지하고 백제가 요소를 먹었대요. 백제가 요소, 산동, 일본의 규슈를 차지했다. 그러면 근초광이죠. 자, 그럼 백제 근초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답이 1번이죠. 됐죠? 자,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될 거라 믿겠습니다. 2번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무왕. 무왕이 당신의 부인하고 사랑을 완성하려고 했나요? 미륵산을 만들고 탑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집어넣으면서, 즉 사리봉황기까지 집어넣는데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지요. 갑니다. 자, 무왕이고 3번에 있습니까?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문주왕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신라와 동맹을 강화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화해 간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나제 동맹은 그 전에 웅진 천도하기 전에 433년에 체결돼서 553년에 파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4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4번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중국 남조 할반이 교대했는데요. 1번에 불교 전에 그럼 성왕, 삼위시기 때 성왕이 되는 거죠.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갑니다. 3번에 고려 말기 때 시행된 과전법은
조선 전기 때까지 이어지는데 옳지? 자, 아는 것은 돼 있죠. 자, 1번 분명히 맞습니다. 18개 나눠지는데 1등급은 150결, 18등급은 10결을 차등 지급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당연히 뭐만 준 거냐면은 전지만 준 거죠. 왜? 바로 고려시대 전시가라고 하는 것은 전지와 시지 줘서 전시까지만, 과전법은 시자가 안 붙었죠. 과전법은 전지만 준 거잖아요. 하여튼 전지에 대해서 150에서 10결까지 차등 지급했다 얘기할 수 있다. 맞고요. 2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방에 거주하는 한량 분간들은 뭘 지급했다? 군전을 지급했다. 얼마씩이 몰라도 좋지만은, 자, 지방에 있는 한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직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서울인데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한량이라 해서 한량만 되는 순간 더 이상 승진 공부 안 해, 진급. 그래서 이제 한량이네, 이런 얘기도 하죠.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군사와 관계된 이런 부분에서 지방에서 많이 담당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에 거주한 한량들에게는 군전 맞습니다. 근데 군전은 정확하게 군인한테 주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는 이군육이 중앙군에 군인전을 지급한다는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군전.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봐도 정확하게 뭐랄까요? 군사와 그러니까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비슷한 일을 했던 부수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으면은요, 수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사전을 다 할 것 없이 수확량의 10분의 1, 단 1결당 30도. 단 공전은 국가에서 걷어갈 것이고 사전은 현직관리, 전직관리, 관리들이 걷겠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10분의 1 또는 1결당 30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4번에 전민변정도가 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고려 말기 때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정치 쪽 있는 쪽과 관계되어 있는데, 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원의 간섭기 시작인 원종 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렬왕도 만든 적이 있고, 공민왕도 만든 적이 있고, 우왕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뒤는. 우왕 다음에 누굽니까? 창왕이죠, 창왕. 창왕 다음에 누가 누굽니까? 바로 공양왕이지. 그 공양왕 때 관전법이에요.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여러분들? 급전도감이라고 하는 데서 합니다. 아마 전이 밭전자인가 보죠. 급전도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럼 급전도감에서 했었던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원해간석기 때 있었던 녹과전. 원해간석기 때 녹과전과 고대 말기 때 있었던 과전법 두 개는 바로 임시기간이라 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임시기간이라 할 수 있는 급전도감에서 시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전민변정도감이 아니라요. 됐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민변정도 공민왕 때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민왕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민왕 이외에 다른 분도 있었는데, 됐죠? 주로 이제 공민왕이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공민왕에다 많이 얘기하죠. 됐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바로 과전법이니까 급전도감입니다. 답이 4번이죠. 다음은 4번입니다. 다음의 자료에 나오는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떤 나름대로 열심히 개혁 정치를 추진하셨다는 얘기는 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교정하고 세신안 이런 얘기 있으니까 개혁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땡땡땡. 자, 여러분들 뭐 생각납니까? 이런 얘기 했죠. 지문의 전체를 알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땡땡땡 있다가 옆에 살린 부분 조심하라 했죠. 왜? 그 부분도 별 볼 일 없다고 한다면 땡땡을 보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땡땡땡한데 왜 글자 살리냐고. 그럼 그 부분이 괜찮은 부분이니까 살렸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땡땡땡 옆에는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따옴표 옆에 조심하시죠. 따옴표 옆에. 따옴표 되어 있는 옆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책에서 인용했는지 마지막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을 조심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뭐가 걸렸습니다? 땡땡땡 옆에 걸렸죠. 세국을 스스로 장하다 하여. 요즘은 세국정책이라는 표현은 쓰진 않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 씁니다. 그렇지만 세국정책에도 알아두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또 친급이다 보니까 옛날 용어를 또 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좀 바꾸면 좋은데 그 그놈의 똥꼬집는 여전히 모르겠지만은 옛날 거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대로 쓰는 사람도 있고 친급에서는. 근데 구급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급에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친급에서는 세국 정책이라는 표현도 쓴다. 근데 세국 정책은 친급뿐만 아니라 구급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분명히 세국 정책을 스스로 장하다고 했대. 그럼 세국 정책 핀 사람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세국 정책 누가 했습니까? 흥성대원군이죠. 그럼 이거 흥성대원군과 관계가 있네. 자, 1번 궁극기무처에서, 자, 궁극기무처라고 한다면 제1차 가보계획되죠. 1차 가보계획 흥성대원군 잠깐 섭정한 건 맞지만은 옆에 보니까 이상한데요. 궁극기무처에 총재관을 역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학은 관자를 많이 빼는데 관자 없다 생각하면은 총재를 역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홍집.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영의정이었어요. 아, 제1차 가보개혁 때 영의정이었었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1차 가보개혁 때 개혁을 추진하려고 만든 궁극기무처의 총재였구나. 그러면 총재가 있으면 누구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총재도 있겠죠. 부총재는 누구였습니까? 박정량이었습니다. 박정량입니다. 박정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총재입니다. 부총재. 됐죠? 그는 몇 년 후 시험에 나왔잖아요. 노량진의 모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정량이라는 사람 나오면 무조건 2차 가보계획 찍어라. 그 2차 가보계획 찍었다. 근데 어머니나 정답이 안 맞네. 그 난리 난 적 있었죠? 근데 그 선생님 그냥 지금 노량진에 있어 수업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수업 듣는 사람 수험생이 얼마나 바보요. 그놈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궁극기무처는요. 1차 가보계획 때만 있었고 2차 가보계획 때는 폐지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궁극기무처라는 얘기는 무조건 1차 가보계획이에요. 거기에 총재는 영의정이었었던 김홍집이요. 부총재는 박정량이었다.